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인 패밀리랜드가 문을 연 지 26년이 지났지만 민간 투자를 받지 못해 지금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선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내일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바람에 맞벌이 가족은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들어선 이후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 구매액과 사업 참여 기회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휴를 맞아 지역 축제들이 경쟁적으로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외나 놀이동산으로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도 혹시 또 패밀리랜드 가시는 분 계십니까? 광주 전남 유일한 종합유원시설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어서 지역민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린이날하면 떠오르는 신나는 놀이기구로 가득 찬 놀이동산. 수도권까지 원정을 가지 않는다면 올해도 답은 패밀리랜드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애들이 탈 수 있는 게 정해졌어요. 근데 좀 오늘 좀 뭐 반나절이나 좀 길게 보내려고 왔는데 근데 탈 수 있는 게 한 5개, 6개 타버리면은 애들은 탈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호남 지역 최대의 종합유원지로서 20, 30대에겐 추억의 공간인 패밀리랜드. 하지만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사이 패밀리랜드 역시 나이를 먹었습니다. 녹슨 간판과 낡은 시설들에서 사반세기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지난 1991년에 문을 연 광주 패밀리랜드는 올해로 26년째를 맞이하면서 이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됐습니다. 놀이기구 수 역시 대부분 예전 그대로라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오스 탈 때는 삐걱거리진 않았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근데 카오스 타면 덜컹거리고 삐걱거리고 그래서. 이렇다 보니 이용객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활성화를 위해 최근까지 3차례의 민간 투자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돼 지금은 단순히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위탁 사업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이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 놀이 규정도 늘리고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 사업을 공모했으나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 위탁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주요 종합유원지는 수도권 지역에 밀집돼 있고 충청권이나 경상권에도 골라갈 수 있는 유원지들이 있지만 광주 전남에는 패밀리랜드가 유일한 상황. 모처럼 황금 연휴를 맞이한 지역민들은 언제 나아진다는 기약도 없이 올해도 낡은 놀이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일이 임시 공휴일이지만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 어린이집이 쉬면서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 많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만 7세 이하의 유아와 아동 140명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은 오는 6일 임시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을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고 일터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의료업에 또는 일반 마트에 근무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체 공휴일에 아이들을 등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주 전체적으로는 임시 공휴일에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더 많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의 60%, 10곳 가운데 6곳가량이 휴무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임시 공휴일에 정상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하남 산단의 경우 70% 이상의 업체들이 정상 근무를 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여직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좀 난감하죠. 어린이 애기들을 봐줄 데가 없으니까요. 갑작스럽게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정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안 좋죠. 아기를 뭐 어디 짐도 아니고 여기에 맡길 수도 없고 저기에도 맡길 수 없고 그게 좀 많이 불편하죠. 어린이날 직후에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맞벌이 부부들의 속은 더욱더 편치가 않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하이자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어린이날인데요. 낮 동안의 구름 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저녁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는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강풍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주말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저녁부터 흐려져 밤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10.6도, 담양 9.5도, 광주 11.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26도, 구례도 26도, 보성 2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긴 연휴, 집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 연휴 동안 가볼 만한 곳을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 마음이 한층 여유로워집니다. 소금 연주와 가벼운 춤이 어우러진 플래시몹처럼 오가며 즐기는 상설 공연들이 열리고 죽제품을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운수 대통이라는 주제로 열린 18회 담양 대나무 축제가 중록원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변 거리 볼거리도 많고요. 중간중간에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일단은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넉넉한 기간 덕분에 나들이 계획 세우기 좋은 연휴. 전남 각 지역에서는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나주에서는 2016 세계 친환경 박람회가 열립니다. 남도가 가진 자연 친화적인 문화를 관광과 식품 등 미래의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행사가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도 임시 개장해 중앙호수공원과 나주시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녹차의 고장 보성에서는 차를 만들어보고 길이 190m의 녹차 트리가트를 볼 수 있는 다향 대축제가, 완도에서는 풍부한 해양 자원을 접할 수 있는 장보고 축제가 열립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볼거리와 놀거리가 풍성한 가족 문화축제가 연휴 기간 계속됩니다. 어린이날에 홈 경기를 갖는 기아 타이거즈는 어린이와 선수가 함께하는 명랑 운동회를 열고 염주 실내 빙상장도 어린이날 하루 동안 무료로 개방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오늘 영암 F1 경주장에서는 모터스포츠와 레저를 동시에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김양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슈퍼카들의 짜릿한 질주. 바닥에 붙어 아찔한 코너링을 할 수 있는 미니 F1으로 불리는 카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회전하는 자동차 묘기 드리프트쇼. 그리고 스타 셰프와 한 팀이 되어 청년 창업에 도전하는 달려라 푸드트럭까지. 짜릿한 모터스포츠와 레저가 결합된 특별한 이벤트들이 영암 F1 경주장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개막 첫날 열리는 인간과 자동차의 레이스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세돌과 컴퓨터의 바둑 대결에 이은 김구경 육상 선수와 자동차 레이스 대결이 펼쳐집니다.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것입니다. 모터 레저 스포츠 한마당 행사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F1 서킷을 직접 주행해보는 서킷 택시와 가상 레이싱 머신을 활용한 레이싱은 놓칠 수 없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모토전 시장에서는 TV에서만 볼 수 있던 슈퍼카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레이싱 장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토크로스 시범주행과 인기 가수들의 특별 공연,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한마당 행사 기간 내내 계속됩니다. 이번 모터스포츠와 레저 한마당 행사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터스포츠와 레저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한마당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F1 경주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보성다양제가 개막해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올해로 42회째를 만든 보성다양 대축제는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녹차라는 주제와 녹차야 다 함께 놀자라는 부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보성구는 기존의 한국차 박물관 외에 리마인드 웨딩 포토존, 트레킹 로드 등 다양한 전시 체험 시설을 통해 웰빙과 재미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몇 군데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영광에서는 찰보리 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할지 김준성 영광군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로 벌써 이제 5회째를 맞고 있는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입니다. 올해는 어떤 면이 좀 달라졌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수 김준성입니다. 전국 최대 찰보리 재배단지이며 또 보리산업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는 보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푸르름이 일렁이는 보리밭 여행이라는 주제로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고향의 향수와 추억을 또 생각하고 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올해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특히 관광객들이 좀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는 농경 문화를 옛 방식 그대로 재현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소 달구지 타기라든가 도리깨 보리 타작이라든가 농경 문화 시연과 보리를 활용해 누구나 가정에서 쉽게 따라가 할 수 있는 보리밭 요리 경연이 펼쳐집니다. 최근 전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당뇨병 탈출이라든가 그 분위기에 맞춰 당뇨병에 좋은 보리 음식을 시식은 물론 또 보리밭에서 뛰어놀던 동심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황금 연휴 포함해서 여행 주간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영광군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먼저 우리 영광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신 후 군 홈페이지를 여행 후기에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천해서 관광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을 전시관이라든가 영광 승마장이 있습니다만은 체험 시설을 입장료 50%를 지금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칠산바다의 비경과 낙조를 또 감상할 수 있는 칠산타운을 오늘부터 8일까지 무료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관광객께서 많이 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영광에는 칠산타워라는 랜드마크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지금 우리 칠산타워가 지난 3월 21일부터 지금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약 2만여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산타워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영광군이 11개의 운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 우리 영광군의 발전을 기원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 칠산타워 주변 경관 또 정비와 주차장이 조금 안비가 좀 덜려 있습니다만은 6월 말까지 해서 준비 완료를 하고 또 수산물 판매장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해서 이곳을 찾는 우리 관광객에게 최상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염산 젓갈타운과 또 영광대교를 연결해서 관광 랜드마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 찰보리 문화축제를 통해서 이 찰보리 생산 지역이 영광 지역이 이제 최대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외 지역 특산물들은 어떤 식으로 산업화하는 데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광군에는 찰보리뿐만 아니라 영광굴비, 또 모신이 송편, 태양초고추, 청보리 한우 등 다양한 특산품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찰보리는 우리 전남에서 유일하게 30억 원 규모의 6차 산업의 지구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식관광 콘텐츠라든가 기능성 제품 개발이라든가 찰보리 전문 레스토랑을 구축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신잎 송편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에 대한 수도권 판촉 활동을 해서 엘빙 특산물 이미지에 접목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휴일 아침 또 이른 아침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공기업 덕분에 중소기업 제품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광주남 지역 기업들의 참여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변압기와 배전반 등 전력 기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합니다.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자재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지난달부터는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다 보니 광주 전남 지역 기업의
제품 구매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계약 제도 측면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개선을 점점 해나갈 방향입니다. 광주 전남 제주 권역에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지난 2013년 5조 원에 불과했다가 2014년에 12조 3천억, 작년엔 14조 6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이후 중소기업 제품 사용량이 눈에 띄게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6개 기업이 협업을 하고 있는 우정사업정보센터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지역업체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이 20%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에서 사업 참여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인재가 아무래도 많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청소와 경비, 식당 운영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전문 근로자를 파견하는 지역의 업체들도 보다 많은 사업 참여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주말 좌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호남 고속철도의 부족한 좌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말 좌석 확충 방안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후면 주차장 증서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그 전까지는 발레 파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토부 차관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야기한 옥시 래킷 뱅키저가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개별 보상을 할 때까지 대형마트 1인 시위를 통해 옥시 제품 125종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오는 10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옥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살균제 피해자는 광주 30명, 전남 25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7명에 이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푸른길 우회 구간 공법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남광주고가 대남대로의 하부를 통과하는 공법으로 나툼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은 보강제를 이용해 집안의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하 터널을 뚫는 공법으로 교통체증을 덜 유발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광주시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 상반기에 2호선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머니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폭행에 다치게 한 혐의로 북한 이탈 주민 24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자신의 집 안방에 어머니 50살 이모 씨와 11살 남동생을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을 휘둘러 어머니 이 씨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탈북한 이 씨는 평소 간질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광주시가 식음료 분야에 유망한 청년 장애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음식과 음료 분야에 유망한 청년 발굴을 위해 청년상인 경연대회를 열기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이미 창업한 청년상인과 예비 청년 창업자로 경연대회 일성을 통과한 10여 개 팀에는 메뉴 개발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만 60대 이상에서 만 50대 이상으로 확대됐고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 32만여 가구가 장려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60세 이상 고령 가구에 면사무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영광군과 한빛원전이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열을 온실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영남과 호남의 대학생들이 화합할 수 있는 교류학생 환영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해 양성하는 마을 상담사와 마을 플래너들이 활동 수기집을 발간했습니다. 고성군 보건소가 지역 어린이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를 알려주는 인형극 공연을 열었습니다. 제10회 5월 어머니상 수상자로 김병균 목사와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자인 김 목사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왔으며 김 사무처장은 5.18을 상징하는 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자입니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시민 모임은 지금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상위군경회와 광복회 등 10여 개 보훈단체로 구성된 중앙보훈단체 안보협의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북한과 관련성 논란이 있는 노래를 굳이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재창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기념곡 지정을 강행한다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뜻을 여야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가정의 달 황금연휴를 맞아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본관과 상록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연휴 기간 중 시립미술관 본관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의 동행을 주제로 한 전시와 시민이 그린 매화 그림전 등이 계속되고 상록전시관에서는 모레 7일부터 미술단체 초대전이 열립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시립미술관 주변 중해공원에서 아트살롱과 미술놀이터 등 시민들이 만들고 즐기는 야외 미술 축제가 열립니다.